제가 산 4, 5억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꿀팁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19세대는 다가구라는 거를 최대로 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호실입니다. 호실을 줄이시면 돼요. 호실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원룸을 한 층에 한 5개씩 해서 15개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수익은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지었을 때 19개를 지었을 때 수익률이 좀 최대로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돈은 좀 작은데 5, 6억밖에 없는데 나도 좀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하셨을 때는 최소 평수 120평 정도면 원룸 한 5개짜리 지을 수 있으세요. 계획관리로 쳤을 때. 그러면 120평짜리 땅도 조금 저렴한 거를 산다. 그러면 뭐 저렴하지 않다고 해도 3억 6천이잖아요. 예, 3억 6천에 건축비가 3개층이 한 126평. 예, 그러면 한 7억 5천 정도 됩니다. 7억 5천 정도 되면은 전체 금액이 한 11억 정도 돼요. 11억 5천. 뭐 통업비까지 합해서 한 11억 5천 정도 보시고 인허가 비용까지 합해서 11억 5천 정도가 전체 들어간다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제가 그렇게 15개 지어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대로 받은 대출 6억까지 받더라고요. 네, 6억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원룸을 새를 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도계면에. 물론 이거는 용인시냐 안성시냐 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인은 지금 주차가 굉장히 좀 빡빡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1.1대를 넣어야 되고요. 안성시는 0.7대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땅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최대 호실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땅 모양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땅 모양이 좀 안 이쁘다 라고 한다면 주차 라인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수가 넓어도 제대로 된 호실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땅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물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어느 해당 토지가 있을 때 이걸 그려보시면 되는 거고요. 15개를 지었을 때 뭐 11억 5천 정도 들어간다. 대출이 한 6억 정도 나온다. 대충 해도 한 뭐 5억 5천, 5, 6억까지면 여러분들이 원룸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으세요.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잖아요. 그쵸? 예, 건물주 꿈입니다, 누구나. 네. 그랬을 때 15개를 예를 들어 70만 원을 받으신다. 1,050만 원이에요. 1,050만 원이고 6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약 5%. 5%. 그러면 그러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5%로 계산했을 때예요. 그러면 250만 원 나가고 1,050만 원 받으면 이자가 한 250 빼고 800만 원 정도 남으시잖아요. 경비 역시 똑같이 건물 하나에 그냥 한 동에 한 100만 원 정도 빼고 700만 원 정도 나오세요. 그러면 700만 원 정도 나오면 1년이면은 이건 그냥 제가 즉석에서 계산해 드리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그래도 15% 나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조그맣게 지었을 때도 15% 정도는 나옵니다.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있을 때 한동을 짓지 않고 큰 토지를 크게 사면 토지 매입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죠. 한 5동 정도 지어서 네. 내가 훌로 찼을 때 네. 수익률이 한 15% 된다니까 네. 한두 동 정도는 팔고 수익을 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 땅이 지금 한 700평이 있어요. 나는 원룸을 짓고 싶은데 이 700평엔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200평 150평 이런 식으로 150평 160평 정도로만 잘라도 4개가 나옵니다. 계획관리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0평이면 19개를 지을 수가 있다고. 160평이면 19개를 지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도로집은 조금 빠진다 치고. 그러면 4개 나오면 2동은 짓고 2개는 필지로 같이 기반공사 다 해서 기반공사 비용하고 허가 비용 포함시켜서 파시면 그걸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토지 하나를 원형지를 사서 인허가를 내서
토목을 하고 기반시설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임대를 놓으시는 힘드시잖아요. 앞에 부분이 굉장히 제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토지들도 있어요. 내가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자 인허가 다 받아놓고 기반시설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비용 추가해서 조금 더 주고 사시는 게 여러분들 편하십니다. 머리가 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시면 사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내가 땅에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피치 팔아서 공사 비용을 대체하겠다. 제 주위에도 있고 제가 어제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내가 1, 20만 원 더 주고 아예 다 만들어져 있는 토지, 그런 토지는 건축 허가만 내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해서. 그리고 또 파시는 분도 어차피 내 땅에 원룸을 지으려면 해야 되는 공사인데 땅 좀 돈 좀 아예 다 들여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파시면 잘 팔리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가깝지 않고 서울이나 또 제가 만약에 지방에 있다고 할 때 매일 와서 이걸 볼 수도 없고 임대를 넣는다든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그런 걸 가능하게 다 안내해 줄 수 있나요? 다 됩니다. 자, 일단은 요즘엔 사실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도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뭐 A, B, C 나눠져 있어요. A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을 때 아예 관리비 포함되어 있는 그 아파트처럼 고지서까지 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관리해주고 임대. 하등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임대 관리까지 해주는 업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원룸을 세를 넣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뭐 물 안 나온다고 전화 오고 갑자기 보일러가 안 돼요 전화 오고 너무나 많죠. 그런 경우들이 나한테도 올까봐 원룸을 겁을 내십니다. 요즘은 그런 것까지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모든 전화를 관리업체에서 받아요. 그리고 그거 정도는 뭐 새 건물인데 뭘 얼마나 뭐 AS가 나온다고. 그냥 나는 청소업체만 줄래. 그러면 청소업체만 주시면 됩니다. 15세대 보통 25만원, 19세대 보통 30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정년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네. 1, 2층은 예를 들어서 원룸으로 하고 3층 정도는 주인 세대를 만들어서 제가 살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짓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주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 세대라고 하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는 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요. 주인 세대 하나를 가지면 원룸을 3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개를 안 만들고 주인 세대를 만들면 주차가 3대가 필요한데 1대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좀 줄일 때 주인 세대를 넣고 투룸을 넣거든요. 투룸, 쓰리룸을 그래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세를 놓을지라도 어차피 내가 다 은퇴하고 나서는 내가 여기 살면서 직접 관리하겠다 를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